우리나라 국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그때 한국 국회의원들이 보였던 정말 우리나라 국회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을 하나 보고 야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쭉 다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좀 선정적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과 한국 국회 밑바닥이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1954년 7월 28일 여기 연설할 때 서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하원에 휴전협정 조인하고 난 다음에 미 의회 연설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보시다시피 앞쪽에 있는 모든 그 의원석과 뒤에 있는 방청석과 기자석들까지 만석이 돼서 다 연설을 들으러 왔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소련으로 대변되고 중국이 협력한 북한의 침입을 자유진영에 대한 공산주의의 침략을 무사히 막아내고 지켜냈다는 것에 대한 경의의 표시죠. 예, 전부 다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승장이죠. 어찌됐든. 예.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1954년도 극빈국입니다. 네. 그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하는데, 물론 이걸 뭐 직접 갔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오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이런 그 환영을 받기는 쉽지 않죠. 네.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이제 그 현대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이런 본인의 의사를 세계 각국의 지도층, 특히 국회의회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3월 8일 날은 영국 의회에서 여기서 연설하고 있는 거죠. 연설하고 있는데 하원의 모든 의원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꽉 차서 연설을 듣고 박수를 보내고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8일입니다. 자, 3월 15일 캐나다에서 있었던 연설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고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환영을 표하고 있죠. 뭐 전체를 다 보지 않았고 저도 스틸 사진만 받아왔지만 어찌됐든 빈자리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의회에서도 똑같은 연설을 하는데 역시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요 뒤에 어쩐지 빈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사진상으로 확인 못했는데 언론 보도상 꽉 찼답니다. 네. 연설을 듣고 다들 박수 보내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3월 17일 여기 축구 보니까 독일이네요. 독일 의회에서도 똑같이 연설을 하는데 빈자리가 없습니다. 네. 연설을 시작할 때 외국 원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경의를 표하고 연설을 듣고 있습니다. 3월 22일 요게 아마 이태리 국기죠. 네. 유럽 국기는 다 비슷비슷해서 이태리에서 연설하는데 똑같이 이건 뒷자리고 앞에 연설하고 있는데 다들 꽉 차서 연설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 항상 비교하는 일본입니다. 일본에도 역시 입추의 여지 없이 많은 참석자들, 뭐 국회의원은 당연히 참석하고 그 다음에 중의원이죠. 중의원들은 전부 참석했고 뭐 언론사까지 보도에 의하면 500명이 앉고 설 수 있는 공간이 꽉 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500명. 자, 우리나라에서도 화상연설을 듣습니다. 이렇게 작게 먹을 거면 조그마한 회의실을 빌리든지 하지. 큰 회의실을 빌려서 화상을 했는데 참석자는 이 정도입니다. 50명 참석했습니다. 뒤에 여기 기자들 사진 좀 찍는 거 빼고 나면 앉아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원외 당대표 박지원 대표도 있네요. 이런 분 포함해서 50명입니다. 500대 50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랬을까? 물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서로들 각자 또 지방자치 선거를 준비하느라고 바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의원 정수가 300명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실은 저도 몇 번 회의 참석하는 기회가 있어서 가봤지만
웬만한 회의면 여기 공청회도 여기서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꽉 차요. 예. 근데 이렇게 텅텅 빈 자리에 아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거꾸로 우리를 비추는 장치가 있어서 보고 있었다 그러면 참 창피한 일이죠. 네. 독재자와 침략자들은 누군가가 처음 그 기미를 보일 때 강하게 맞서주지 않으면 그게 성공 사례가 돼서 더 큰 영토적 침략의 야욕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야욕을 막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회에서 연설하는데 이렇게 50분이 앉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명은 있더라고요. 국회 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만 초대를 했다. 과연 그렇게 초대를 했을까요? 우리나라 국회 내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겠죠. 젤렌스키가 한국의 외교통상위원회 관련된 국회의원들만 제 연설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초대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냥 국회 사무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설을 하니 외교통상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겠죠. 꼭이라고. 나머지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무관심해야 될 일인가요? 제가 이럴 때 늘 얘기하죠. 일기의 피부과 의사 나부랭이도 걱정하는 문제를 국회의원들은 걱정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막아내는 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나비 효과가 대만 해협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 사이는 이 전쟁의 많은 부분이 논의가 있었을 거고 그 전쟁 개시 시점도 북경 올림픽이 끝나고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했다. 원래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지정학적 조건으로 기후 조건을 볼 것 같으면 좀 더 일찍 러시아가 치고 들어가는 게 유리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되게 따뜻하고 이제 진흙탕이 되죠. 녹아내리니까 탱크 전략이 되게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쟁 시점으로는 좀 늦었죠. 그거는 뭐냐면 시진핑하고 양해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저런 점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 대응은 이랬습니다. 자, 전쟁은 시작됐고 우리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로 저기를 요청했죠. 경제 제재.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 참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참전하게 되면 그건 전쟁이 커지죠.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뺀 모든 일은 다 한다. 그래서 제일 엄청난 러시아 경제 제재에 들어가죠. 들어갈 때 한국 정부에서는 또 경제 제재에 빨리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랑 외교 무역량이 있기 때문에 며칠을 보죠. 며칠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꼴을 당하느냐. 미국은 바로 FTP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 지역 외에 있는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미국 기업이 아니고 다른 나라 기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부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FTPR 규제를 적용을 하면서 러시아 쪽에는 어떤 전략물자는 당연하고 컴퓨터나 이런 데 꼭 필요한 반도체가 지금 7가지의 핵심적인 제품들의 수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은 이 FTP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래부터 EU 27개국하고 호주, 캐나다, 일본 같은 나라들은 크림 점령이 있었을 때, 크림 반도체 점령이 있을 때부터 FTPR을 적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그때도 그 규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수출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EU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천연가스가 바로 들어와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하죠. 한국은 처음부터 미국이 규제했던 거는 은행간을 막았죠. 스위프트라고 국제은행간끼리 거래하는 거를 막아버렸죠. 러시아랑 관계되는 모든 금융 거래는 은행과 은행간 거래까지 다 막아버렸어요. 한국은 또 그게 빨리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의
금융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서 미국의 압력을 받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스위프트 규제에 참여하고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이제 한국도 결국은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FTPR의 그 규제 대상에서 예외국으로 지정을 받긴 합니다. 뭐 이제 통산 교섭본부장에 가서 하루인가 이틀 늦게 이제 FTA 규제 대상국에서 제외는 예외국으로 지정이 되기는 했죠. 이제 우리나라 회사에서 러시아에 어떤 물건을 수출할 때는 미국 허가가 아닌 한국 그 통상산업부의 허가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규제권을 한국 정부가 가져오긴 했지만 이게 과연 우리한테 이익이었냐 손해였냐 뭐 입장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러시아와의 그 관계도 중요하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소원하게 대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한미 동맹입니다. 동맹이란 건 뭐냐면 군사적으로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게 동맹인데 미국은 거의 전시에 준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는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그 러시아 규제, 러시아를 대한 경제 제재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물론 뭐 뒤에다 수습은 됐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랑 특별히 척이 져야 될 이유가 없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이런 독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통한 외교, 자국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 무력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춘 나라가 거대한 나라가 두 개 우리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선의로만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겁니다.